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여재산 공제의 모든 걸 해놨는데 현실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증여재산 공제라는 거는 증여를 할때 수정자가 거주자여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간의 한도입니다. 10년간의. 그러니까 가령 배우자 간에는 10년간의 6억을 공제해주고 직계 좀비 속간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간은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래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게 직계 좀비 속간인지 안 그러면 기타 친족간인지 그런 거가 이제 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 원을 공제해 주는데 물론 이 수정받는 자가 모두 거주자여야 되고요. 법률 엄마 됩니다. 그리고 외국 법령에 의해서 혼인이 돼 있어도 가능하다. 그리고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도 가능하다. 증여 수정자만 국내 거주자이면 되고, 그리고 각자 서로 간에 증여를 해도 각자 6억 원씩 공제가 된다. 그 다음에 직계 좀비 속간 이거 공제는, 보통은 이제 뭐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제 내가 증여받을 때 이런 걸 뜻하는데,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이제 손자한테 증여할 때도 직계존비 속간, 또는 계모나 계부로부터 내가 증여받을 때에도 직계존비 속간 5천만 원. 그런데 계모나 계부의 부모가 손자하고는 이거는 직계존비 속간도 아니고 기타 친족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자로 있을 때는 원래 생가하고 양가하고 모두 이렇게 직계존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됐을 때는 양가만 됩니다.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은 생부 생모의 관계는 이제 단절되기 때문에 양가에서만 이렇게 직계존비속간이 적용되고, 19세 미만은 이제 미성년자 2천만 원 되는데, 요 혼인을 19세 미만이라도 혼인을 했으면은 민법에서는 이제 성년으로 이제가 되는데, 우리 정려세법에서는 계속 미성년자로 봐가지고 2천만 원만 되고, 혼외 출생자하고 생모는 직계존비속. 그 다음에 이혼한 조모와 손자도 직계존비속. 뭐 어차피 뭐 내 할머니고 이것도 뭐 내 어머니니까. 그 다음에 기타 친족 간이 1천만 원이 되는데, 이건 보통 이제 형제간 또는 혈족이 6촌 이내, 요 물론 형제 포함되고 인척은 4촌 이내.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한테 가령 증여,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또는 장인 장모하고 사이 이런 식으로 증여했을 때, 계부모하고 며느리하고 사이, 요거는 계모나 계부가 살아 있을 이제 혼인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내 부모님하고 그랬을 때는 기타 친족되고, 그 다음에 조부가 사망하고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는 기타 친족이 되는데, 그런데 이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가 가령 이혼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이혼하면은 기타 친족도 아니죠. 그 다음에 부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 이것도 마찬가지 기타 친족인데, 가령 뭐 재혼했으면 아예 아무 관계도 아니고, 또는 이혼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아무 관계도 아니죠. 시동생하고 뭐 형수 이런 사이에도 기타 친족, 동복 형제, 아버지가 똑같고 이제 어머니만 다를 때, 동복이니까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 다른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것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종원과 정중원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증여재산 이제 합산하는 게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았을 때는 합산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동일이라는 거는 직계 존속인 경우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가령 아버지로부터도 받고 어머니로부터 받으면은 공제를 이제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합산한다고 그랬는데 이혼한 부모는 아까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배우자를 포함하는데 이거는 혼인했을 때의 배우자를 포함하니까.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가령 19년에도 증여받고 20년에도 증여받았을 때 19년에 증여 공제가 어떻게 되고 20년에 공제가 어떻게 되고 또 과세 표준은 각 년도에 어떻게 되느냐. 19년도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1억을 증여받고 20년에 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9년도 증여세 계산할 때 아버지로부터 직계 존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계 존속간 아까 5천만 원 공제된다고 했으니까 19년도 과세 표준은 1억에서 5천만 원 공제한 5천만 원에 대한 10% 500만 원 세금 내시면 되고, 20년에 어머니로부터 1억을 증여받았으니까 20년에 증여 공제는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19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때 직계 존비속간 공제, 어머니도 직계 존속, 아버지도 직계 존속. 그래서 10년간 5천만 원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10년 안에 5천만 원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제는 제로고, 그런데 이제 2020년도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냥 1억이 아니고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제 동인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합산을 10년간 계속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지만은 배우자는 요 동일인에 포함되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합해야 됩니다. 2억. 증여재산가액은 2억이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근데 이제 증여재산 공제로 5천만 원 빼주니까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 앞에 19년에 납부했던 500만 원 그거는 증여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동일인은 직계 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그런데 이제 직계 비속은 포함이 안 됩니다. 가령 내가 이제 아들한테 1억 증여받고 또 며느리한테 1억을 증여받는다 했을 때는 그때는 이거 합산하지 않습니다. 내 직계 존속인 경우만 합산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1억을 증여받았다. 당연히 직계 존속이니까 5천만 원 공제가 되죠. 19년에. 요거는 뭐 아까의 케이스하고 똑같고, 20년에 와서 또 아버지로부터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할아버지도 존속이고 아버지도 존속이니까 증여 공제는 직계 존비속간 증여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다 까먹었어. 20년에는 공제가 안 되고, 근데 이제 19년에는 그래 5천만 원 공제하고 증여세 과표는 500만 원이고 20년도 증여세 과표는 1억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 1번 케이스에도 이제 직계 존속이고 2번 케이스도 직계 존속이니까 증여 공제는 직계 존속 존비속간 공제 5천만 원 한 번만 적용됩니다. 10년간. 그런데 요거는 이제 동일인으로부터 이제 배우자를 포함해서 동일인으로 보니까 동일인으로부터 했으니까 합산을 해가지고 1억 5천이 과표가 됐고, 요거는 동일인이 아니잖아요. 증여 공제를 할 때는 직계 존속이라는 공통이 되니까 5천만 원 한 번, 10년간 한 번만 적용되고,
요서 증여재산 합산하는 요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까 요래가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내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거는 공제가 안 되고 1억만 2000년도에 20년도에 이제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아버지 1억 아버지로부터 1억 받았으니까 5천만 원 공제가 되죠. 직계존비속관 공제. 그래서 19년도에는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내면 되고 20년도에는 형님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그 기타 친족이죠. 1천만 원만 공제되죠. 아까 이제 직계 동일이 아니니까 각자입니다. 아까 2번 케이스처럼. 형님은 1억에서 1천만 원 뺀 거 9천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인 요거하고 관련돼서 가령 여기 아버지 어머니로 했을 때는 합하잖아요. 근데 가령 여기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됐을 때도 이 직계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포함해서 요래 합해야 되고, 그럼 여기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니까 두 분 다 직계 존속이니까 증여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5천만 원. 그런데 이제 먼저 공제됐으면은 그 5년 뒤는 없는 거고 다 까먹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합산을 해야 된다는 거. 동일이는 직계 존속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상 직계 증여재산 공제 모든 거 해가지고 사례별로 다 이렇게 검토해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PDF 파일로 해가 제 블로그에다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을 테니까 해당 일이 생기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부터. 예, 감사합니다.